네, 예비 재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재수를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인데요. 오늘은 선택 과목을 바꾸고 싶은데 바꿔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국어 선택 과목부터 보면은 응시 비율은 화법과 정문이 그 전에는 65% 정도에서 60% 정도로 살짝 줄었고 언어와 매체가 늘어났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표준 점수에서 조금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언매로 조금 더 학생들이 많이 늘었고요. 과목별 특징은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언어와 매체는 시험이 어려울 때는 최상위권에게는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답니다. 그런데 문법 문제는 5문제지만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많고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화작에서 언매로 바꿔서 1년 내내 성적을 올리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고, 시험이 쉽다면 언매가 그닥 유리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화법과 작문은요, 지문이 길다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화작을 10분 만에 끝내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문법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화작이 유리하고요. 언매에서 화작으로 바꾸는 건 큰 상관이 없지만 화작에서 언매를 바꿀 때는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수학 선택 과목은 매년 미적분이 점점 유리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확통에서 미적분으로 기하에서 미적분으로 오면서 드디어 미적분이 작년에는 51%고 확률과 통계가 45%고 기하가 4%로 거의 이제 기하를 응시하는 자연계열 학생은 없어 보입니다. 이 선택 과목별 특징은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특성상 수학 1, 2하고는 전혀 별개의 과목이고요. 오히려 확률과 통계는 약간은 국어에 더 가까워서 문장을 이해하고 거기에서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수학 문제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되고요. 학습량은 미적을 100으로 볼 때 한 6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하는 선택자가 보통 10% 정도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5%도 안 되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학습량은 미적이 100이라면 한 80, 7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기하 문제는 매년 보면은 은근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보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선택하면 유리하고요. 미적분은 수리논술 같은 전형을 준비한 학생에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수학2와 구조가 비슷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만 다르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수학2를 잘하는 학생이면 더욱더 유리하고, 예전에는 미적분이 8문제가 다 매콤하게 어려운 문제들이었다가 요즘에는 난도가 낮아지고 도형 관련한 문제는 작년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적분도 학습량이 줄어들어서 출제 경향이 그 이전에 오랫동안에 비해서 작년에는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요. 이 세 개의 과목 중에 뭘 선택할지를 따진다면 수학을 잘한다면 미적분이 유리한 거고요.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확률 통계가 유리합니다. 학생마다 케바케니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확통에서 미적분으로 재수를 시작하면서 바꾸려고 합니다. 수학을 확통 수능의 4등급 정도 이내, 확통을 3등급, 2등급 이렇게 맞았다면 미적분으로 바꿔도 괜찮다. 근데 수학에 자신이 없으면 안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수학2를 좋아하고 미분, 적분, 넓이 구하고 이런 걸 좋아하면, 그걸 잘하면 미적분으로 바꿔도 금방 따라올 수 있고, 지금 1월부터 바꿔서 3월 이전에 미적분을 1회독 정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확통에서 기하로 바꾸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요. 미적분에서 확통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수학에 자신이 없다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미적분이 한 5등급, 6등급 나왔고 더 오를 자신이 없으면 확통을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런데 확통은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점은 주의해야 됩니다. 미적분에서 기하로 바꾸는 거 역시 추천하지 않아요. 기하에서 확통으로 바꾸는 거는, 기하는 말 그대로 기하학이잖아요. 기하학이 어렵다면 확통으로 바꾸는 거 괜찮고, 기하에서 미적분으로 바꾸는 거 강추합니다. 왜냐면 재수하면서 자연계열 학생이 수리논술 같은 거 준비할 때 상위권 대학은 기하나 확통이 문제인데, 기하를 하고 미적분으로 넘어오면
남들이 약한 부분까지 미리 건드려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논술에 유리해서 저는 기하에서 미적분으로 바꾸는 걸 매우 선호합니다. 다음 과학 선택 과목은요. 8개의 과탐 과목이 있죠. 비율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과학 2 과목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1% 정도밖에 비율이 안 되네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 서울대가 과탐 2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과탐 2를 하는 이유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수능에서 과탐 2의 표준 점수가 높다고 해서 과탐 2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그건 과탐 2를 잘해서 최상위권에 이를 때 이르는 말이고, 여러분이 현재 고3을 마친 시점에서 과탐이 4등급 정도, 4, 3, 2등급 정도 나왔다면 과탐 1에서 과탐 2로 바꾸는 거는 저라면 그렇게 권하진 않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2025학년도에 과탐 2의 표준 점수가 더 높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매년 시험의 난도라는 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의 결과로만 알 수 없고, 현재 과탐 1을 잘 해왔으면 그대로 가는 게 좋고, 일부 최상위권의 대학이 과학 2에 가산점을 준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의 과학 2가 아닌 과학 1을 공부하고 지원한 학생도 충분하게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내년 시험의 난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과학 2로 가지 마라 라는 거고, 요게 이번 2024학년도 수능에서 각 과목별 1등급 컷의 표준 점수였는데 과학 2가 높긴 했어요. 내년은 모른다고 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과학 1에서 물화생지에서 서로 과목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3 때 과목을 선정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선정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이번 수능에서 5등급, 6등급 정도의 하위권의 점수를 맞았다면 바꾸는 게 좋고, 4등급 정도 이내에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미 고3 때 했던 과목을 잘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각 과목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제가 입 아프니까 이건 안 읽을게요. 화면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학, 생명, 지학 이렇게 읽어보시는데요. 과목을 바꿀 거냐 말 거냐는 오히려 과학보다는 수학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과학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학이 2등급 정도 이내로 나오는 수학의 강자들이라면 과학 과목을 바꿔도 금방 점수를 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마다 케바케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학원이나 어딘가에서 과학에 관한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상담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과탐에서 또 사탐으로도 제한이 풀린 대학교가 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자연계열에서 과탐을 필수 응시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탐 과목이 5등급이나 6등급처럼 공부를 거의 안 한 상태면 사탐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탐이 4등급 초반이나 3등급, 2등급 이 정도 나온 학생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탐으로 바꾼다면 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별로라고 생각이 되고,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는 대학교 가서도 과학을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던 걸 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국어, 수학, 과학까지 해서 선택 과목을 바꾼 학생들의 의견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봤을 때 대체로 10명이라면 40% 정도는 바꾸길 잘했다라고 하고 60% 정도는 안 바꿀 걸 그랬어 라는 후회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 내에서의 선택 과목 변경보다는 과학을 사탐으로 바꿀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건데, 결론은 작년에 4등급 이내면 안 바꾸는 게 좋고 5등급 넘어가면 바꿔도 무관하고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할 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